오늘 중요한 재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재판 선고 하나 있는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9년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급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기소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2월에 기소된 지 2년 만인데 오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 기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닷새 만에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때 아니 이 사람들 뭐 중대 범죄자다, 뭐 살해했다 이러면서 이제 보냈어요. 근데 뭐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으면은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하던가 그래야죠. 근데 북한으로 보내버려갖고 북한에서 어떻게 됐을지 뭐 뻔하긴 한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정 전 실장 등이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도 강제 북송을 지시해서 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정의용 전 실장과 그 다음에 서훈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지금 구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 그리고 이제 김현철 전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거 오늘 공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국가안보상 기밀 때문에 이 재판 대부분 비공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공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되게 가슴 아픈 사진을 저도 봤어요. 그렇죠.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되는데 그 탈북자 분들이 막 울면서 가기 싫다고 막 강제로 사형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사진을 많이 봤는데, 그런 사진을 뭐 감정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해석이 되는데, 감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좀 선고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지금 탈북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우리나라로 오겠습니까? 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이미 와 있다는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탈북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 그리고 이 관련자들의 정점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까지 수사가 조명돼야 되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으면 이 무슨 뭐 안보실장이던 혹은 뭐 관련된 국정원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으면 이거를 당연히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탈북한 것에 대한 또 대가를 북한과 어떻게 주고받았나, 이것도 좀 공개됐으면 좋겠고요. 이 보도로 인해서 북한 사회에서는 야, 탈북해서 남한으로 가면 다시 돌려보낸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 탈북을 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 남한으로 우리나라로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오고 몇 년을 대기했다는 그런 탈북자들이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야 우리나라로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즘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일이 국제사회에 우리 한반도 정세에 미쳤던 영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수준으로 처벌이 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고로 1997년에 여러분들 아마 뇌리에 남아 있는 분들 꽤 계실 텐데요. 페스카마오 사건이라고 있었죠. 페스카마오 사건 11명의 그 한국인 선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선원이 살인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조선족 살인범 6명을 변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은 좀 다르잖아요. 네,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앞뒤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러냐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본인의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네. 이거 만약에 중형이 선고되면은 여론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여론에 영향이 있겠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재판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이 대북 기조, 대북 정책 전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에 하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북한의 눈치,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서 내린 판단이었다면 저는 이거는 정말 경천동지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뚫고 나갈 그런 사건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대한민국에 남기를 원했느냐, 북한으로 가기를 원했냐? 이게 이른바 인권이에요. 인권. 예.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동재 앵커나 우리 김 칼럼니스트도 알겠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저는 우리 통일의 기준은 이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당신은 대한민국 같은 사회를 위하느냐, 김정은 세습 체제의 북한을 위하느냐. 정말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평양에서 그 권력자들의 이 이른바 호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 외에는 다 대한민국을 원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하. 왜냐?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지금 러시아에 우리 북한 군들이 북한 주민들이에요. 우리 동포예요. 네. 질질질질 끌려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하.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교육을 받고 그 장소에 가 있냐? 신문 기사에 단독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매일신문에도 나올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 지금 이 드론, 북한군과 러시아군들을 죽이러 들어오는 그 드론을 한국군이 조작을 하고 있다. 한국군이 작동을 하고 있다. 전부 이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김정은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만약에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닌 이거는 중대 국기문란이에요. 이거야말로 중대 정말 이 국기문란의 국헌 문란의 정말 표본이 되는 사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밝혀야 되는 것은 아까 그 이동재 앵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그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의 재판부에서 헌법에서 이 사람들의 우리는 피의자 인권도 이야기하는 물론 피해자보다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이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해 공무원 사건도 있죠, 그죠? 네. 예. 북한의 눈치를 탈 것만큼이라도 봤다. 저는 이것은 정말 엄벌 100개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평화가 아니라 김정은의 눈치를 본 것이다. 예. 김정은의 눈치를 본 것이라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렇게 된 것이라면 저는 이것은 정말 여기다가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있죠. 이거는 엄청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건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판이야말로 이게 이게 방송이 된다는 거죠. 오늘 2시쯤에 이제 선고가 있을 건데 이 선고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다. 저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앞으로 남북 관계를 가를 네. 그런 중차대한 재판으로 봅니다. 오늘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2030은 특히 그 대북 관련된 이슈나 또 안보 관련된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2030도 특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정부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요. 수면 아래로 지금 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뇌물 의혹 수사도 지금 거의 수사가 다 됐는데 본인을 소환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수면 아래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다시 또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정치권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무조건하고 전 정권 문재인 정부를 파헤치는 것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하지만 공정을 이야기했고 공평을 이야기했고 정의를 이야기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건 대북 관계에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적어도 왜 평화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가장 중요한 건 인권 아닙니까? 인권 유린돼서 그러면 고사포로 마구잡이로 쏘아 죽이고 개마고건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는 게 괜찮은 겁니까? 그건 다 묵인하고 묵살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악수가 우선이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또 미국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또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북한 인권까지 유린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미국 국민들도 그거는 인류 공영의 차원에서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대로 우리 헌법에 따라서 시시법이 어떤 정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역이 없는 겁니다. 지난 정권이든 앞으로 있을 정권이든 저는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 매일신문 그 종종 출연하는 최훈민 기자가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징역 15년 선고되기도 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공소장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양하게 공소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한 5개 정도로 기사를 나눠가지고 공소장을 공개를 했는데 요거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요. 내일 조금 더 상세히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내일 저희가 또 정치적인 이슈도 다루겠지만 이 내용도 좀 상세히 다루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